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물쭉뚝 대표 김영남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주택 양도세 관련해서 좀 같이 알아보겠는데요. 우선 여러분이 주택 양도세 관련해서 1주택자면 비과세가 되니까 비과세 요건으로 세금 안 내시는 게 제일 좋을 거고, 근데 그때 잘못하면 과세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집 같은 거 옮길 때 2주택자가 되면 뭐를 지키셔야 되는지 그거를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한겸 세무사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오늘은 일시적 2주택에서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제 양도세 어떤 첫걸음 개요를 조금 설명드리면서 네. 보유기간, 거주기간, 그 보유기간, 거주기간의 기산인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그 주택의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죠. 그 집에 실제로 얼마나 거주했느냐, 이 두 네. 가지를 같이 여러분이 이제 지키셔야 되는 거고, 그 요건을 근데 좀 보죠. 이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일시적 2주택 상황이라는 거죠. 일시적 2주택은 어떤 건가요? 이제 보통 저희가 집을 사면 뭐 돈이 많으면 이제 뭐 따로 집이 팔리기 전에 미리 또 다른 집을 사고 그리고 뭐 이사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시적 2주택 상황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주택이 두 개가 돼버리니까 그러면 그 기존 주택을 내가 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이 집 계약을 했는데, 그렇죠. 문제는 기존 주택이 바로 팔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네.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니까 그래서 얘를 팔려고 해보지만 특히 단독주택 같으면 일부 기간이 걸리니까 네. 얘를 옮겨가는 동안 얘를 못 팔아서 보유하는 기간은 의도적인 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시적으로 2주택을 인정해 주겠다. 이게 일시적 그렇죠. 2주택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2주택 상황인 거지만 비과세를 안 해주는 게 맞는데 그런 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좀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1주택도 일시적 2주택으로 그렇죠. 보게 되는 2주택 상황인 거죠. 상황이어도 종전주택을 일정한 요건 맞춰서 팔면 네. 그거는 1주택자였는데 어쩔 네.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니까 세금 매기지 않겠다. 그렇죠. 요거고요. 또 유형이 또 보시면 상속주택, 그러니까 주택을 이미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주택을 상속을 받으면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취득하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부분도 그럼 또 이제 이때 얘를 판다면 네. 파는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두 개 주택 들고 있는 거는 2주택으로 과세하진 않겠다. 그렇죠. 그런 요건이 있고. 또 공동상속주택도 마찬가지고 같은 얘기일 거고. 그러니까 동고분양과 혼인합가 이게 동거봉양이면 이제 부모님하고 네. 이렇게 자식이 있는데 부모님이 좀 편찮으셔서 예. 자식이 합가를 해버리면 집이 두 채가 되는 건데, 그렇죠. 그때 저쪽 집이 안 팔려버리면 이걸 과세하겠다 이건 안 되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일부 네. 1주택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 네. 혼인합가도 이제 각각 결혼하면 각자 집이 결혼하는데 있었다. 두 개가 돼버리면 이것도 그때 하나를 일정한 기간 안에 팔면 1주택으로 해서 비과세 해주겠다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유형은 이제 특수한 유형이니까 가장 많은 게 이거고 또 투자 목적으로 또 활용하시는 부분이 이 이거죠. 부분이라서 그리고 이제 집을 재산을 불려갈 때 젊은 부부들이 한번 사서 네. 요건 맞춰가지고 한번 팔고 또 1주택자로 세금 안 내고 한번 팔아서 자산을 늘린 뒤에 또 다음 집 사가지고 또 요건 그렇죠. 맞춰가지고 팔아서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재산을 불리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그랬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일시적 2주택의 그 첫 번째 유형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을 된다면 그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이 글을 보시는 게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건데 기존 주택이 있고 이 종전주택이라고 하죠. 이거를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주택에 네. 있는 상태로 이사 가려고 새로 집을 샀다고 했을 그렇죠. 때 1년 정도는 살았어야 이사 목적이다. 그렇죠, 이거 그렇죠.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1년이 경과해야 된다. 기존 네, 주택 1년 후에. 내 간극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양도를 한다면 취득하고 나서 이제 얘는 팔고 싶은데 안 팔린다면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겠는데 3년 이내에는 팔아야 된다. 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되는 거고 신규 주택을 3년 이내 판다고 해서 이 주택이 비과세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신규주택을 그렇게 팔았다는 이건 투기 목적이니까 얘는 세금 그렇죠. 내는 거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이걸 비과세를 되냐 안 되냐 이걸 판단할 때 이게 실제 취지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그렇죠.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예. 의도가
옛날 거를 갖고 있다가 새로운 집 사서 이사 가려고 하면 그 이사 목적이라면 1년 정도는 살았어야 되고 네. 그다음 새로운 집 사고 나서 옛날 집을 파는데 정 안 팔려도 3년 이내 정도에 판다면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냥 옮겨가면서 판 거니까 세금 안 내겠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도 취득일로부터 이 보유 기간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2년 이상을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어떤 거냐면 3년 이내긴 하지만 여기 1년 경과가 있으니까 그렇죠. 요거를 신규 주택 취득하고 나서 1년 반 있다 바로 팔았다. 그러면 1년 반 만에 팔았다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좀 투기 목적이다. 그래서 그렇죠. 이 기간이 2년은 돼야 네. 2년은 돼야 어느 정도 집을 살 목적으로 샀던 거다 이렇게 인정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보유 기간에서 여기서 1년 하고 요거 신규 주택 취득하는데 최소로 간다고 해도 신규 취득하는데 1년 지나고 나서 팔아야 맞습니다. 일가구 주택 요건이 네.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규정이 너무 이렇게 만연하고 또 이런 걸로 이용해서 통해서 이용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최근에는 이제 작년 21년 뭐 17년 이후부터는 계속 바뀌어서. 이제 계속 바뀌어서 이제 2년 거주 요건도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포함될 수도 살아야 있고. 돼. 네. 살아야 되고. 그리고 1년 이상 경과 이 간극은 똑같은데 여기 이제 3년 이내 양도를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2년, 그러니까 1년으로 예전에는 점점 3년 줄여가는 이내 거죠. 양도하면 그래 뭐 힘드니까 네. 팔기가 어려워서 좀 매각이 늦어졌다 이렇게 인정해 준 게 3년이었다면 요 인정 기간이 자꾸 이제 타이트해진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나요? 구체적인 요건을 좀 보시면 네, 네. 첫 번째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라. 아까 네. 보신 그림처럼. 아까 그리고 1년 후에 신주택을 네. 사야 되고 그리고 종전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게 2년 이상 보유해야 보유를 되는 거. 2년 이상 해야 되고 네. 조정지역이라면 조정지역이면 거주도 2년 거주도 충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으로 3년 이내에 양도를 해야 된다. 이게 3년이 대원칙인 것이고 신규주택 사고 나서 3년 이내에 파는 게 이제 전국적으로는 그렇죠. 지켜야 되는 건데 이걸 저희는 이제 중복 보유 허용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내 원래 종전주택도 조정지역이었고 신규주택도 조정지역이 있다면 같은 조정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이라면 이 중복 보유 기간이 3년에서 2년, 1년으로 점점 줄어드는 줄어드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이제 종전주택 양도 기간 이전에 신규주택을 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을 했다면 중복 보유 기간 3년 원칙대로 똑같이 맞는데 이때 이후부터 이제 개정이 계속돼서 이 사이에 19년 12월 16일 뭐 전에 이제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이후에 취득했다면 1년 안에 팔아야 되며 플러스로 1년 이내 전입까지 해야 된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제 현재 기준으로는 새로 만약에 취득하시려고 하면 네. 1년 동안 이내에 직전 주택을 팔아야 되는 이런 그렇죠. 상태고 이제 그다음에 종전주택이랑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예를 거죠. 들어 서울에서 집 두 채를 가지고 있다면 뭐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조정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조정지역에 갑자기 이렇게 딱 지정되다 보니까 이거 지정되기 전에는 내가 계약금 체결 조정대상 아니어서 나는 3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잔금 치를 때 돼 보니까 조정대상 지역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1년 이내 이걸 적용해야 되냐, 3년을 적용해야 되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계약금을 지급할 때 이미 자기는 조정대상 지역 전이었고 그때 3년을 알고 있었으니까 소급 적용하는 그렇죠.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건 인정해 주겠다. 이 기대 이익을 인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3년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죠. 그래서 거주 기간과 보유 요건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일시적 2주택이었고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제 2019년 말에 여러분이 사셨으면 기존 주택을 아직도 안 파셨다면 이미 요건이 네. 해당이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조정지역 안에서 지금 두 채 집을 가시고 계신다면 현재 기준으로는 이쪽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네.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셔야 된다.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네. 그럼 이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또 한번 볼 텐데 원칙은 일단 보유 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였다면 여기 14년에 취득했고 A를 네. 만약에 21년에 처분했다면 그냥 자연적인 보유 그렇죠. 기간 두 개가 아닐 때 보유 기간이 전체 기간이 되는 건데 네.
2주택이 돼버리면 약간 이제 계산이 달라질 수 이제 있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배우자 등 이월과세 증여받고 5년 이후에 양도를 했다. 그럴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을 해준다라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배우자한테 증여받았는데 5년 이내에 처분하게 네. 되면 그거는 증여 목적이 아니라 양도할 목적이라고 그렇죠. 봐서 원래 소유자 기준으로 네. 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이제 앞쪽에 저희가 별도 영상을 따로 찍었으니까 그거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네.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좀 예외적인 거라서 그거 보시고.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게 이제 보유기간 리셋 규정이라고 해서 이 규정이 새로 생겼는데, 이제 보유기간이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종 1주택을 남은 날로부터 이제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라는 규정인 거죠. 여기 이 최종 1주택을 보유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한번 여기 사례를 조금 본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선 네. 정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요건을 만족시켰을 때, 네, 그때라면은 예를 들어 A를 15년에 샀고 네, 그 다음에 보유 한참 하다가 내가 B라는 집을 사서 그렇죠. B라는 집을 사고 나면 이제 A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A를 파는데 아까 그 요건에 맞춰서 이거 A를 하고 3년 안에 A를 3년 안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 조정지역이면 1년 안에 팔아서 네. 1년 안에 팔아서 양도를 하면 이거 1가구 1주택 요건에 맞춰서 얘는 제대로 판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B를 얘가 1가구 1주택 요건에 맞으면 B도 1가구 1주택 요건에 맞기 때문에 그렇죠. 원래 산 시점 기준으로 그대로 기간 가야 되는 계산해서 건데, 정상적으로 판 걸로. 그래서 이렇게 일시지역 2주택에 해당돼서 1가구 1주택 요건을 맞추면 A든 B든 그냥 독립적으로 그 집을 사서 판 걸로 각각 네. 보게 되는 거라 고민이 없는 건데, 맞습니다. 이 요건을 해당 못 해버리면 2주택자 과세 대상이 돼버리면 그렇죠. 이제 복잡해지는 네.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밑에 사는 이제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아서 A도 비과세, B도 비과세 이렇게 되는 규정이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일시적 2주택이 요건이 약간 어긋났어요. 해당 안 돼서 그렇죠. 과세돼 버리면 네. 상황이 복잡해지는 그래서 거죠. A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 14년, 19년에 각각 취득했으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1년이 문제가 넘었죠. 없는데, 문제는 없는데 이때 종전주택인 A를 안 팔고 A를 B를 팔아야 팔았네. 되는데 B를 팔았네요. 그러니까 B를 팔아버리면 이렇게 되면 이거는 원래 1가구 일시적 2주택의 의미는 B를 사다 보니까 A를 못 팔아서 네. 그걸 인정해 주겠다는 건데, B를 샀다가 바로 B를 팔아버리면 A는 계속 갖고 있으면 이거는 투기 목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옮길 목적이 아니니까 이건 과세하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새로 산 걸 먼저 팔아버리면 걔는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세금 매겨죠. 이때는 당연히 과세가 돼버리는 거고, B는 과세가 됐고, 그럼 그러면 이 이제 과세가 되면 이제 지금 이때 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A주택 한 개라서 다시 1주택자인데, 그러면 그렇죠. 이제 얘는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 A는 2014년부터 갖고 있었으니까 네. 이때 기준으로 1주택자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게 착각했다가 팔면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유기한 리셋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걸 팔고 이때가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다시 계산해서 보유기간은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를 처음에 사놓으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A 보유기간은 지금부터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보유했다 이렇게 네. 생각하겠지만, 중간에 집을 샀다 팔면 그래서 과세돼서 양도세를 네. 냈으면 요 마지막 양도세 낸 날,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새로 산 것처럼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네. 그래서 두 주택을 보유했을 때 이 보유기간 계산 착각으로 해갖고 양도세 내는 상황으로 만들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셔야 맞습니다. 된다는 겁니다. 응? 그 다음에 거주기간도 있는데요. 거주기간도 대원칙은 주민등록등본상에서 전입일과 전출일까지 기간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보유기간에 대한 리셋도 생겼다시피 거주기간도 이제 리셋이라는 규정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것도 최종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새롭게 기산하게 된다. 여기 아까 그렇죠. 앞에 요 날을 기준으로 우리가 2년 여기에서 거주해야 되잖아요. 네. 거주 요건도 이때 거주해봐야 네. 이거는 거주 기간 안에 산입하지 그렇죠. 않는다. 비과세 판단할 때 1주택자가 된 시점 기준으로 거주 기간을 2년 있어야 맞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똑같은 사례지만 보유기간이 리셋이 되는 규정이 있고, 거기다가 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여기에 거주 기간도 함께 포함하셔서 좀 사례를 같이 판단해 보시면 계산해야 된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 주택으로 공동 상속 주택이었다. 그럼 이때 거주 기간은 누구 걸로 판단할 거냐? 공동 소유니까. 여러 명이 함께 예. 상속을 받았을 때는 이때는 여기 누가 거주 기간을 누가 채울 거냐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공동 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 그러니까 뭐 그 주택 나이가 뭐 상속 지분이 제일 많다거나 상속 지분이 같다면 제일 연장자 아니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시적 2주택 보유기간 조금 더 사례를 구체적인 조금 사례를 더 좀 상황이 보시면 많으니까 네. 좀 더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 사례는 이제 국세청에서 예규로 이렇게 해석을 나온 실제로 사례인데 있었던 거죠? 그렇죠. 예. 보시면 A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 C주택 취득하면 이때 당시에는 3주택자예요. 3주택자가 된 거네요. 네. 그리고 A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분명히 3주택자니까 이 A주택을 제일 오래 갖고 있었는데 걔를 이때 팔아봐야 3주택자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사회가 그렇죠. 중과사를 되는 거죠, 받고 양도세. 그렇게 되면 B주택을 이때 양도할 때 이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어떤 시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데 여기서 A를 이렇게 팔고 나면 여기서 A를 빼버리면 네. 다시 이제 2주택자가 된 건데 그쵸. 이때 2주택자가 됐을 때 B를 15년에 취득했고 C를 이때 샀으니까 네. C를 산 상태에서 그러면은 2주택자라고 하면 얘를 갖고 있었고 이 C를 사서 그런 동안 B를 중간에 판다면 네. 일시적 2주택 해당이 될 수 있으니까 세 채를 갖고 있다가 중간에 하나를 파시면 다시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A를 양도하게 되면 이제 B와 C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간극이 1년이고 그때 B를 양도하면 자기가 봤을 때는 그 일시적 2주택이 될 것 같거든요. 된거 아니냐? 난 C는 그냥 중간에 팔아버렸으니까 그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은 일시적 2주택인데 그럼 B가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했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럼 보유기간이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럼 보유기간을 이때로 이렇게 봐서 2년 이상 보유했다라고 할 것인지 아니, 이렇게 볼 요점 것인지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가 최종 1주택을 보유한 날이 되는 거니까요. 그때 이제 보유기간의 기산이나 어떤 좀 논란이 좀 있었지만은 최근에 정리가 된 게 이때로부터 기산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보유기간을 다시 이때로부터 기산을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기산하게 되면 이제 B를 처분한 거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 사람이 일시적 2주택 이 B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었던 게 만약 A주택을 21년 1월 1일 이전에 팔았다면 이전에 일시적 2주택 상황인 거잖아요. 이미. 그렇다면 B주택을 양도한다면 이렇게 기간이 가게 되는데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 그렇죠. 21년 1월 1일 이후에 이렇게 팔아서 이때 일시적 2주택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그럼 이때부터 최종 1주택을 보유한 거다라고 봐서 이렇게 보유기간이 기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3주택자일 때 이런 네. 문제가 있다. 그 다음 사례는 또 마찬가지인데 A주택, B주택을 취득하고 21년 1월 1일 날 C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제 지금 이때는 일시적 2주택 상황이었지만 아직은 일시적 그렇죠. 2주택이었는데 C를 근데 사버리면 이제 다주택자가 된 거죠. 다주택자가 돼버리고 일시적 2주택 혜택 규정이 깨져버리는 거죠. 네. 이쪽에는. 그럼 깨졌으면 A주택을 다시 양도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일단 과세가 과세가 되겠죠. 되겠죠. 근데 이때 양도할 시점에 B와 C주택의 관계를 보면 이때 일시적 2주택인 상황인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1년 1월 1일 이후에 일시적 2주택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B를 양도했을 때 보유기간이 이때부터 기산이 돼요.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혜택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거를 21년 1월 1일 전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일시적 2주택 상황이 돼서 보유기간은 이제 소급해갖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여러분이 3주택자시거나 하면 그거를 세 번째 주택을 처분하면 그거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는 요건에 나머지 주택이 그렇죠. 해당되지 않는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는 게 현재 기준으로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12월 30일 20년도에 이때 당시에 일시적 2주택자였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제 종전주택을 팔려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 그 종전주택 취득일이 이제 보유기간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고 원래대로. 근데 21년 1월 1일 이후에 내가 저기 일시적 2주택자를
2주택을 만들어놨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최종 1주택 보유 기간이니까요. 보유 일시적 2주택이 된 날이 1주택자가 된 날이니까 그때부터 보유 기간을 다시 계산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는 요 네. 규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계산하게 된다면 보유 기간뿐만 아니라 거주 기간도 같이 리셋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염두를 그래서 해줘야 될 것 일시적 같아요. 2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집 두 채가 있으면 여전히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그 두 채가 맞습니다. 다. 네. 그래서 그 중에 두 번째 두 채 남아 있는 중에서 나머지 한 채를 팔면 또 그 시점부터 이제 맞습니다. 1주택자로 해서 계산이 네. 되는 거라 이제 다주택자들이 굉장히 좀 양도세를 피하기 어렵게 중과를 피하기 어렵게 그렇게 이제 기준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면 이런 양도세 규정 잘 생각하시면서 매각 플랜을 짜셔야 되고요. 관련해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고민스러우시면 저희 정한겸 세무사께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 입장에서 양도세를 제일 부담을 적게 할 수 있는 플랜을 짜드릴 수 있을 겁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